예, 5초 넘었죠? 이틀 지났나요? 예, 앞에 정리해서 오일러 회로의 존재 유무에 대한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에 대한 존재 유무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일러 회로는 언제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필요 충분 조건을 아니까.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딱 있으면 이 그래프에 오일러 회로가 있습니까? 오일러 경로가 있습니까? 그럼 뭘 보면 되냐면 꼭지점의 차수들을 쫙 구해가지고 홀수점이 차수가 홀수인 애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죠. 그래서 0개면 이건 회로가 있다. 회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경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면 이거는 한 점에서 또 다른 두 홀수점으로에서 출발하는 한 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점에서 끝나는 그런 경로가 있다. 회로는 없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일러 회로를 구성해서 회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하면 되죠. 그런데 해밀턴 회로, 해밀턴 경로, 해밀턴 회로의 존재 유무를 결정해주는 필요 충분 조건, 일반적인 정리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프의 꼭지점의 수가 많아지면, 수가 커지면 해밀턴 회로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이거 어떤 그래프가 딱 주어지면 이 그래프는 해밀턴 회로가 있어, 없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내면 여러분 아마 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알아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리를 보면 꼭지점의 수가 n개인 연결 그래프에 해밀턴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립한다 이거죠. 있다면.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왔다 갔다가 아니고 있으면 성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갖는다. 해밀턴 회로를 갖는다. 그러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우는 쓸 수 있죠. 그렇죠? 대우는. 그러니까 1, 2, 3, 4 중에 어떤 하나가 안 되면 그건 해밀턴 회로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자, 그냥 이 내용만 한번 봅시다. 만약 해밀턴 회로가 있다면 그 해밀턴 회로는 길이가 C다. 길이가 N이다. 그렇죠?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요? N개. N개의 꼭지점을 다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3개의 꼭지점이면 그 3개의 꼭지점을 다 연결한 회로를 해야 돼. 회로잖아요. 지금 회로니까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n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 근접하다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한 4-5개 있어. 그런데 해밀턴 회로에는 몇 개만 들어가요? 2개밖에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해밀턴 회로는 그 꼭지점을 한 번만 지나야 되니까 한 꼭지점을 들어오면 딱 나가는 이렇게 한 번만 딱 지나야지 다시 또 들어왔다 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여기서 들어오면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또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번 지나거나 3번 지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꼭 2변만 오직 2변만 딱 포함돼야 돼요. 2변만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차수가 2인 꼭지점에서는 차수가 2인 꼭지점에 있는 변은 반드시 해밀턴 회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 C가 지금 해밀턴 회로예요. C가 해밀턴 회로. 그러면 C의 일부분, C의 부분집합, C에 있는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서는 걔네들은 회로가 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꼭지점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써서 합시다. 그러니까 V1, V2, V3, V4, V5, V6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해밀턴 회로가 됐어요. 근데 일부분 요만큼을 딱 떼서 봤더니 얘가 만약에 회로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나 보세요. 여기서 1C의 일부분. C의 일부분이란 말은 꼭지점만 일부분이 아니고 요 변도 포함해야 되는데. 요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변 V2가 두 번 지나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해밀턴 회로의 일부분이라는 이 말은 꼭지점과 변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꼭지점 V2, 3, 4, 5와 요 변 얘가 다 포함되는. 그럼 그 전께 해밀턴 회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해밀턴 회로라면 이런 걸 그릴 수가 없다 이거죠.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회로는 없어요. 지저분해서 좀 지우고. 네 번째, 꼭지점 V가 C에 포함되어 있다면 V에 근접한 변 중에 C에 포함되어 있는 두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을 지워도 C를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해밀턴 회로에 포함되는 변을 제외한 다른 변들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생각해도 해밀턴 회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해밀턴 회로가 있느냐? 자, 이거 해밀턴 회로가 있냐 없냐? 없으면 이제 이유를 밝혀야 돼. 얼굴이 여태도 살아남아 있어. 자, 뭐라 그랬냐면 해밀턴 회로를 찾아봅시다. 차수가 2인 건 다 포함돼야 돼요. D의 차수가 2죠. 그 다음에 F의 차수도 2죠. 그러니까 이 변들은 다 포함돼야 돼요. 그 다음에 C의 차수도 2죠. 이 변도 포함돼야 돼요. 그 다음에 E의 차수도 2죠. 그러니까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을 다른 걸로 할걸. 요 노란 요 회로, 요 노란 요 회로, 요거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뭐에? 해밀턴 회로에. 해밀턴 회로에 요 노란 거 두 개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해밀턴 회로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해밀턴 회로를 예를 들어 뭐 해밀턴 회로를 H자를 폼나게 어떻게 쓰지? H자를 까먹었다. H자를 이렇게 쓰나 아닌데. 이게 해밀턴 회로라 그러면 이 그래프 G에 그러면 얘는 해밀턴 회로의 일부분으로 된 회로는 없다 그랬는데 해밀턴 회로라고 그랬으면 이것 포함해야죠. H에는 지금 이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프 A, D, G, F, A가 H에 포함돼야 되죠. 그쵸? 해밀턴 회로니까 얘네들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이런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정리해서. 그런데 일부분으로 된 회로는 없다 그랬지. 일부분으로 된 회로는 없다.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안 되지, 오늘은. 지금 이게 일부분으로 된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쓴댄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회로가. 해밀턴 회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거 2번.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해밀턴 회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도 해밀턴 회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포함돼야 되고 차수가 D, E, F의 차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돼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A, B, C, D, E, F. 괜히 썼나? 예, 이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파란색 이렇게 되거나죠. 물론 그 GH가 아니라 HI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C가 아니라 GI, AB 이렇게 될 수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다 같다 이거죠. 얘기는. 그러니까 요런 모양, 요렇게 파랗게 생긴 모양이거나 노랗게 생긴 모양이거나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그쵸? 해밀턴 회로가 되려면. 근데 이거는 요 경우는 요게 회로잖아요. 지금 B, E, H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E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회로가 됐으니까 일부겠죠. 일부로 이루어진 회로니까 결국 일부로 된 회로는 없다 그랬는데 지금 회로가 생겼으니까 이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인 경우에 지금 꼭지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G라는 꼭지점에서 B라는 꼭지점을 연결을 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변이 없죠. 그렇죠? B와 G를 연결할 수 있는 변이 다른 데를 지나지 않으면서 뭐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밀턴 회로가 없다 이거죠.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밀턴 회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요 정리의 대우를 이용할 수가 있다. 정리 3, 4, 5의 대우를 이용해서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데 기준이 쓸 수는 있어요. 없다를 이용하는데 자 일상생활에서 해밀턴 회로가 이용되는 예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해밀턴 회로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에서 그 존재 유무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모르는데 해밀턴 회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알죠. 모든 변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해밀턴 회로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그래프라면 이런 거 이거 해밀턴 회로 당연히 있죠. 이런 거 당연히 있죠. 완전 그래프는 당연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프에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점이 다 이런 문제죠.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끼리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힘들게 버스가 없어서 힘들게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철호는 지방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한다. 출장 가는 거네요. 가능한 한 적은 교통비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교통비 줬는데 이제 그거를 좀 아끼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모두 방문하려면 어떤 순서로 방문해야 할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영업사원에게
또는 우유 배달, 택배, 쓰레기 수거, 뭐 이런 일어나는 영업사원 방문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세일즈맨 프로브럼, 세일즈 퍼슨 프로브럼, 트래블링 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영업 돌아다니는 문제다. 영업사원 순회 문제, 영업사원 방문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영업사원 문제라기보다 2차 대전, 1차 대전 때 그 수송 물자를, 군 물자를 전방의 전선으로 각각의 전선 포인트로 쫙 배달하는, 수송하는 그런 문제에서 온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 영선은 살고 있는 도시 A를 출발해서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도시 B, C, D를 모두 한 번씩 방문하고 다시 A로 돌아오려고 한다. A, B, C 사이의 교통비가 가장 적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죠. A에서 B 가는데 38,000원, A에서 C 가는데 18,000원, A에서 D 가는데 12,000원, 그 다음에 B에서 C 가는데 22,000원, B에서 D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도시 간의 교통비가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A에서 출발해서 A로 다시 돌아오는데 가장 싸게 다니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에서 A로 돌아오는 방법이 지금 다 나열하면 A, B, C, D, A 또 A, B, D, C, A 또 A, C, B, D, A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순 A, D, C, B, A 또 A, C, D, B, A 또 A, D, B, C, A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네. 이렇게 6가지가 있죠. 6가지. 6가지가 있는데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은 순서만 바꿨어요. 방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는 비용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봤어요. 교통비를. 했더니 A, B, C, D, A 하는데 얼마? 88만원. A, B, D, C, A 얼마? 74,000원. A, C, B, D, A 62,000원. 해서 어떻게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A, C, B, D, A나 A, D, B, C, A 이 방법으로 돌아다니면 돼요. 그러면 62,000원의 교통비로 다닐 수 있다 이거죠. 결국 뭐예요? 여기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출발한 도시와 방문할 도시를 꼭지점으로 하는 완전 그래프를 그리고 두 꼭지점이 있는 필요한 교통비를 적는다. 이 1의 그래프에서 출발한 도시를 시작점으로 모든 해밀턴 회로를 찾는다. 모든 회로를 찾는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비 계산한다. 그래서 가장 적은 걸 찾는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모든 걸 다 한다 이거죠. 그 모든 걸 다 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계산해 보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 경우의 수가. n개의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해밀턴 회로가 전부 몇 개냐. n개의 도시를 방문하는 순서대로니까 늘어놓는 방법의 수죠. n 팩토리얼 개예요. 근데 A에서 B로 아까 오른쪽으로 돌 거냐 또는 왼쪽으로 돌 거냐 이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누면 어디 갔어? 2분의 n 팩토리얼 어디 갔어? 2분의 n 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0개 도시 그러면 해밀턴 회로 개수는 50 팩토리얼 방문 순서를 거꾸로 한다 그러면 2분의 50 팩토리얼. 그래서 이거 교통비를 다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슈퍼컴퓨터 가지고 대충 계산한다 그래도 4.9 곱하기 10의 41 제곱년. 우주의 나이가 이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계산해야 되는데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제일 걔가 계산하는 거에 제일 마지막 경우의 수라면 그건 나 죽을 때까지 못 푸는 거잖아요. 못 구한 거잖아요. 못 푸는 거지 뭐 그거는. 그래서 n이 커지면 위의 방법으로 영업사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일 최선의 것을 지금 62,000원 앞에서 찾은 62,000원 이건 최선이잖아요. 이걸 못 찾으면 74,000원이라도 찾는 게 좋겠다 이거죠. 차선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비록 최적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만족할 만한 답. 짧은 시간에. 예, 요런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이거. A에서 출발해서 지금 B, C, D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B, C, D를 모두 방문하고 다시 A로 돌아오려고 한다. 다음 그림은 각 도시를 꼭지점으로 하는 완전 그래프의 변을 두 꼭지선에 필요한 경비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어디서 출발해요? A에서 출발해요. 이게 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는 겁니다. 싸게. 근데 방법이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카피해 놓고 두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MS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서 놔도 되는데 멀리 갖다 놨어. 자, 책에 보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영어로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Nearest Neighborhood Metho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가 뭐죠? 네이버후드 네이버? 이웃이에요, 이웃. Nearest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먼저 간다 이거죠. 가장 가깝다는 말은 뭐냐? 교통비가 제일 싼 것부터 먼저 가자 이거예요. 읽어보면 A에서 교통비가 가장 싼 도시 중 임의로 한 도시를 방문해요. 그리고 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이미 방문한 데 말고 아직 안 간 곳 중에서 제일 싼 곳, 그러니까 싼 데부터 먼저 가자 이거죠. 가까운 곳부터 먼저 갑시다. 최소 근접, 최근접, 최근접 이웃. 가까운부터 먼저. A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제일 싼 데가 어디예요? 제일 싼 데가 25, 16, 11, 18. 그럼 어디죠? 11. 11이 어디에? C. 11. 자, C에서 지금 A는 왔어요. 그럼 빼고 12 이게 12인가요? 15인가요? 이게 15겠죠? 15, 17. 그럼 어디로 가요? 12로 가요. B. 근데 이제 지금 방문한 곳이 어디죠? A와 C. 그럼 A, C 빼고 그럼 B에서 2로 가는데 얼마? 20.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데 얼마? 11. 그럼 D로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곳 2밖에 없네요. 여기 얼마? 19.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죠. A로 얼마? 25. 합이 얼마예요? 다 더했더니 82,000원? 82,000원. 이게 최근접 알고리즘. 이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작은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최소 변 선택. 제일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음을 제외한 거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다음을 제외한 게 어떤 거냐? 먼저 이미 선택되어 있는 변에다가 내가 새로운 변을 하나 딱 더 선택을 했을 때 그게 합쳐서 회로가 되면 안 돼요. 해밀턴 회로가 돼야 되니까 회로가 되면 안 돼. 이런 것 제외. 그 다음에 먼저 선택한 변과 합쳐서 차수가 3이면 안 돼요. 2 돼야 되죠, 전부. 그래서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자, 그럼 또 가봅시다. A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회로를 만들고서 나서 A에서 출발하면 되니까 전체에서 최소를 찾아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죠?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 11. 이게 최소 변 선택이에요. 제일 처음에 A, C 11. 그 다음에 또 택해요. 제일 작은 거 12. 12가 두 개가 있네요. 둘 중에 아무거나. 뭐 EC? 또 변을 택해요. 근데 12를 제일 작은 게 지금 12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12를 택하면 그 변을 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택하면 여기가 3이 돼버리잖아요. 차수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걔 빼고 택해요. 12 빼고 12 그럼 얼마? 15 BD 지금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죠. 그쵸? 지금 아직 연결 안 됐어요. B와 D예요. 하여튼 여기가 얼마? 15인가요? 15. 아이고, 위에다 써야 돼. 15. 그 다음에 남아있으면서 회로가 돼서 안 되고 이런 애를 찾아봐요. 작은 애가 누가 있어요? 지금 11 했고 요 12도 했고 요 15도 했고 요 12는 안 되고 그럼 남아있는 애가 16. 요 16이 어디에 있는 애지? 아, 이게 16이구나. AD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AD 집어넣으면 회로는 아직 아니죠. 그쵸? 회로는 안 됐고 그 다음에 AD 집어넣어도 3 차수가 3 되는 것도 없죠? 그럼 AD 집어넣어도 되네요. 이렇게. DA 얼마? 16. 그 다음에 아직 회로가 안 됐으니까 더 집어넣어야겠죠. 지금 얼마? 16 했죠. 이거. 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 18 집어넣으면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3이 되니까 안 되고 18 집어넣으면 A가 3 되고 그 다음에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17 17부터 해요. 17 집어넣으면 회로가 되니까 안 되고 일부가 회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18은 아까 3이라서 안 되고 19도 일부가 회로가 될 뿐만 아니라 차수가 여기 D가 3이 되죠. 그러니까 19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0 집어넣으면 2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B가 20은 되네요. B2
요거 B는 2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 들어갔어요. 20 해서 A, C, E, B, D, A A, C, E, B, D, A 이 다 더하면 얼마? 74,000원. 네, 이렇게 찾는다 이거죠. 최소변으로 찾은 게 좀 전에 최근접 이걸로 찾은 것보단 더 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최적의 답은 아니에요. 최적이 아닌 걸 줄 수 있어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기 그림 순서대로 그림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처음에 나왔던 문제 모든 경우 다 해봤던 거 여기서 최근접으로 A에서 최근접으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A에서 최근접으로 찾으면 A에서 제일 가까운데 12, 18, 38 중에 12 D 그 다음에 D에서 10과 8, 8 그 다음에 안 간 C에서 D, A 갔으니까 B 22 B에서 A 얼마? 38 얼마야 이게 50에다가 30 더하면 80이네요. 제일 후진 방법이 나오네. 최근접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방법이죠. 최소변 선택은 어떻게 돼요? 최소변은 최소변 제일 작은 거 이거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8 하면 회로가 되니까 안 되고 10 하면은 3이 되니까 여기 D의 차수가 3이 되니까 안 되고 18은 회로가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짧은 거 22 그 다음에 짧은 거 38 그럼 뭐야 12 더하기 8 더하기 22 더하기 38 최근접으로 해도 80이네. 안 좋네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최악의 방법,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하여튼 차선으로 이제 이렇게 최적해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근데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또는 최소변 선택 알고리즘으로 뭐를 찾아요? 해밀턴 회로를 비용이 써져 있을 때 제일 가까워지는 해밀턴 회로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은 연습 문제겠지? 아, 그러네요. 연습 문제네요. 그래서 오일러 회로와 해밀턴 경로, 해밀턴 회로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 치겠습니다.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심할 때 아직인지 공부니까 심심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일러 회로, 해밀턴 회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